양양이.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파리의 제제 방문자인 제가 지난번 머스트도 10개 소개에 이어서 오늘은 꼭 먹어봐야 할 것들과 유명 맛집 소개, 그리고 예쁘고 맛있는 카페와 현지인에게도 유명한 빵집, 그리고 한식이 땡길 때 갈만한 아시아 음식점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미슐랭과 몇만 리뷰 맛집부터 동네 맛집, 그리고 아직 생각나는 마라탕까지. 제제 방문자인 제가 정말 엄선하여 만든 영상이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출장 식당은 리뷰 24,000에 달하는 몽마르트 아래에 위치한 핑크맘마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트러플 파스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저도 2번은 그냥 갔다가 웨이팅이 2시간이라서 못 먹었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한 달 전에 홈페이지나 구글 지도 링크를 통해 예약이 어려우니 미리 예약하시고 꼭 저녁 첫 타임으로 예약 후 30분 정도 일찍 가야 가장 예쁜 4층에 앉을 수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맛집이다 보니 저도 가기 전부터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마르게리타와 트러플 파스타 모두 정말 맛있었습니다. 약간 꼬들한 파스타면과 트러플 향, 그리고 피자에는 부드러운 치즈까지. 엄청난 맛은 아니지만 예약을 했다면 맛있게 먹고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거울에서 다들 줄 서서 사진을 찍어요. 일행 혹은 혼자서 꼭 사진을 남기세요. 다음은 한국인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르 페티트 마르쉐입니다. 오픈런하면 웨이팅 없이 먹을 수 있고 저녁 식사는 예약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위치는 마레지구이고요. 저도 가장 유명한 오리 스테이크를 먹었는데요. 겁나게 맛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깔끔한 맛입니다. 맛으로는 할 게 전혀 없고 가끔 인종차별에 대한 리뷰가 있는데 예약이 많은 경우에 워크인 손님들은 다 테라스에 앉힌다고 하네요. 저는 이날 평일이고 오픈런을 해서 안쪽에 앉았고 다른 동양인들도 안쪽에 많이 앉았습니다. 내부는 딱 깔끔한 프렌치 레스토랑이고 서비스도 군더더기 없이 좋았습니다. 양고기도 맛있다고 하니 일행과 함께 간다면 오리와 양 하나씩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르페티트 마르쉐의 바로 옆에 마레지구에 있는 맛집을 한 곳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엄청 많은 체스 자누라는 비스트로입니다.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 저는 마레지구에 갈 때마다 들리는 곳이에요. 여기도 오리 스테이크를 판매하는데 좀 더 육질이 잘 느껴지고 씹는 맛이 있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오리 스테이크 추천드립니다. 한 번은 통으로 나오고 한 번은 썰어서 나오더라고요. 방법이 바뀐 건지 때에 따라 다른 건지. 아무튼 프랑스식 닭시추 같은 것도 맛있었고요. 머시룸 리조또를 주문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리조또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머시룸도 맛있었습니다. 대단한 맛은 아니지만 깔끔한 맛과 적당한 가격에 자꾸 들르게 되는 곳입니다. 마레지구에 간다면 한 번쯤 들러보세요. 다음은 마레지구 위쪽에 위치한 볼리온 리퍼블리크입니다. 현지인들이 저녁 먹으러 오는 곳이고 여행객이 극소수인 곳입니다. 음식이 싸고 다양해서 손님이 정말 많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웨이팅은 기본입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 6시 반에 방문해서 4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넓어서 자리가 빨리 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서 좀 시끄럽긴 해요. 에피타이저, 분식, 디저트까지 인당 20유로대에 해결 가능하고요. 저는 3명이서 메인만 4개 시켰는데 40유로대가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이날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여기서 따뜻한 양파 수프를 먹고 싹 나았고 소고기 스테이크 그리고 에스카르고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리에서 QR코드로 n분의 1 계산 가능해서 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석양이 아름다운 몽마르트 근처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부페떼라는 곳이고 한국, 도쿄, 뉴욕 등 세계 유명 도시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훨씬 맛있어서 꼭 브런치도 드시러 가보세요. 저는 저녁에 갔지만 브런치 메뉴들은 환상적입니다. 전형적인 메뉴들이긴 한데 평이 전체적으로 엄청 좋고 웨이팅도 한국보다는 없어서 추천드립니다. 브런치 메뉴로는 크로크 마담, 프렌치 토스트, 스크램블 에그, 초코무스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양파 스프도 맛있었습니다. 디저트로도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특히 저 초코무스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달달하고 맛있었습니다. 저는 뒤에 더 맛있는 초코무스 가게를 소개해드릴 거니 끝까지 봐주세요. 뒤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가게 내부는 그렇게 크지 않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몽마르트 가기 전 여기서 브런치를 먹고 내려와서는 핑크맘마를 가는 게 최상의 코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추억의 맛집인데 리솔로토 라는 이탈리안 음식점입니다. 파리에서 웬 이탈리안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피자를 좋아하신다면 꼭 가보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편집을 다 하고 다시 앞으로 와서 추가하고 있는 맛집입니다. 여기는 제가 2015년에 다녀온 곳이라 사진이 없는데 여기서 먹은 피자가 태어나서 먹은 피자 중에 가장 맛있는 피자였습니다. 저 나폴리테나라는 피자 위에 신선한 치즈가 잔뜩 올라가는데 뜨거운 피자와 시원한 치즈가 만나니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리조또도 정말 맛있었고요. 파리에 맛집이 너무 많지만 다음에 방문하면 이 집을 가장 먼저 가야겠어요. 그리고 리조또를 먹고 쾌변을 했습니다. 다들 셰익스피어 서점은 많이 가시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이 카페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햇살 좋은 날에는 서점 앞에서 얼른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고 옆으로 넘어오면 꽤 괜찮은 가격의 커피와 브런치 메뉴 그리고 빵을 판매합니다. 내부는 크지 않고 현지인들도 아침부터 여기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더라고요. 테라스 자리도 몇 있습니다. 에코백과 몇 가지 기능품을 판매하니 여기서 구입하셔도 좋을 듯해요. 저는 여기서 커피 한 잔과 그린 요거트 볼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고 신선한 과일을 많이 줘서 정말 만족했습니다. 옐로우와 그린의 조합이 참 예쁜 곳이에요. 바로 앞으로는 노트르담이 보여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4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특색이 있는 곳이니 취향에 맞는 곳으로 가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안젤리나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바로 옆에 있어서 정보 접근성이 좋습니다만 그만큼 웨이팅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40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왔는데 날씨가 좋으면 포장해서 바로 옆 찔레리 공원에서 먹어도 좋습니다. 포장줄은 따로 있어서 빨리 포장하실 수 있어요. 그 유명한 몽블랑을 저는 주문했고요. 안젤리나가 정말 파리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카페인데 저는 만족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밥 맛에 부드러운 크림이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맛있는 디저트라고 생각하면 만족하실 거예요. 이때 혼자 파리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파리 대학생들이 같이 먹자고 해서 어쩌다 보니 같이 줄 서다가 합석했는데요. 일행의 경험에 따르면 초코는 맛이 있으나 너무 달고 몽블랑, 밀푀유, 에클레어 이렇게 추천한다고 하네요. 특히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서 사진이 잘 나오고 분위기가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카페는 카르테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보면 한껏 꾸민 사람들이 핫초코에 빵을 찍어 먹는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 카르테라는 카페입니다. 파리 시내에 몽마르트, 에펠탑 강 건너, 그리고 마레지구 아래쪽에 총 3개가 있습니다. 브런치로도 엄청 유명하고 다양하고 화려한 디저트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식기도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기분이 좋았네요. 음식도 평균 이상의 맛이고 핫초코도 명성만큼 진한 카카오 맛에 적당히 달달해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제 최애 카페인 레디마고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테라스에서 먹는 브런치 정말 환상적이죠. 제가 살면서 먹어본 디저트 중에 이 집 밀푀유가 1등입니다. 하나에 15유로 정도라 2만원이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화장실도 건물 안 지하에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푀유가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엄마를 데려갔는데 이때는 종류가 너무 달랐고 너무 달아서 별로였어요. 아까 그 밀푀유인지 확인을 하고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 들은 바로는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카페에서 받아와서 날마다 제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샌드위치도 맛있었고 특히 파리 시내 카페 중 핫초코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레디마고에 대한 상세 후기는 전 영상을 봐주세요. 네 번째 카페는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입니다. 카페 드 플로르이고요. 맛과 분위기 둘 다 너무 좋지만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 나온 뒤에 관광객이 너무 많아 복잡하고 웨이팅이 정말 길어요. 그래도 분위기는 정말 좋고 드라마 나오기 전까지는 제 최애 카페였습니다. 만약 웨이팅이 괜찮고 그래도 가장 유명한 데 가봐야지 싶으시면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백화점에서 쇼핑만 하시나요? 각 백화점 지하에는 엄청난 식품관이 있는데요. 그중 라파에트 식품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파워가 센 백화점일수록 유명하고 우수한 식당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라파에트가 가장 유명하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그중 저는 양쿠브레라는 체인점에 가봤어요. 한국에서도 제가 좋아해서 몇 번 먹었던 카페인데 파리에서의 맛이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백화점 내에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주변 스타벅스에서 먹었는데 풍부한 헤이즐넛과 카카오의 맛이 조화로워서 만족했어요. 층층이 맛이 다 달랐고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까지 모두 다 있어서 맛있었습니다. 저는 양쿠브레를 갔지만 그 외에도 사진처럼 엄청 맛있고 고급진 음식들이 상당히 많으니 둘러보시고 결정하세요. 번외로 파리에 오시면 파리스 브레스트, 밀푀유, 에클레어, 바게트, 크루아상은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파리 북역 바로 앞에 위치한 카르통 파르스입니다. 2022년 크루아상 1위를 수상한 곳인데 그런 것에 비해선 관광객들에게는 유명하지 않더라고요. 식사 대용으로 퀴시나 샌드위치도 많이 팔리고요. 역시 파리답게 바게트와 크루아상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크루아상 1등한 집답게 페스츄리 종류는 전부 맛있어 보였어요. 크기도 큰데 크루아상 하나에 1.3유로라서 3개를 사서 숙소로 갔습니다. 디저트도 상당했습니다. 파리는 어딜 가나 이 정도 비주얼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잘 찾아다니는 걸지도? 파이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한데 배가 불러서 도전을 못했네요. 아쉽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먹어보니 적당한 버터와 한입 베어 물면 촉촉하면서도 파사삭한 식감이 왜 1등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도 인정한 크루아상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빵집은 불랑주리 유토피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근처에 숙소가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된 곳인데 제가 원래 흑임자를 좋아해서 흑임자 에클레어를 먹고 놀라 나중에 찾아보니 엄청난 맛집이더라고요. 현지인들도 엄청 추천하는 곳입니다. 흑임자 에클레어도 유명하지만 바게트와 크루아상 꼭 드셔보세요. 가격은 동네 빵집인데 맛이 정말 예술입니다. 갓 나온 바게트도 꼭 드셔보세요. 별 기대 없이 친구들과 애프터 피크닉을 가기로 해서 각자 먹을 것을 사갔는데 다들 이 흑임자 에클레어에 엄청 놀랐어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빵집은 Du pain et des idées. 입니다. 여기는 아침 일찍에 가셔서 갓 나온 빵을 맛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루아상, 라벤더 혹은 피스타치오 에스카르고, 애플파이 등이 유명한데 저는 에스카르고 종류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막 베어 물어도 페스츄리 조각이 잘 떨어지지 않고 달달하고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리퍼블릭 역 위쪽이라 가까우시면 오실만한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마미쉐라는 빵집도 유명한데 거기서 바닐라 슈도 드셔보세요. 다음은 포일라네라는 빵집입니다. 여기는 파리에서 몇 안 되는 리얼 화덕으로 빵을 구워내는 곳인데요. 저도 미식 투어로 알게 된 곳입니다. 외관은 그냥 동네 빵집인데 근처에 오자마자 향긋한 빵 냄새가 대박입니다. 식사용 빵인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큰 빵이라 맛은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그냥 반죽 자체가 너무 맛있게 구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진짜 1분 전에 나온 애플파이를 맛봤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사과 과육도 씹히고 빵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미식 투어로 큰 빵을 나눠 먹었는데 생각할수록 미식 투어 너무 좋았어요. 미식 투어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 마카롱 맛집 라듀레입니다. 근데 파리에 갔는데 라듀레를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드셨다면 한국 복귀할 때 공항에서라도 꼭 드세요. 가볍고 이름의 맛에 충실한 맛인데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맛은 피스타치오, 마리 앙뚜아네트, 딸기 요거트, 레몬입니다. 알록달록하고 특히 사진 속 포장 박스와 같이 포장을 엄청 예쁘게 해줘서 한국 돌아올 때 사서 선물하면 정말 완벽한 선물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초콜릿과 잼 가게입니다. 샴퐁 에트라 초콜라테리라는 가게이고 초콜릿 대회에서 수상한 가게입니다. 각 카카오의 원산지에 따라 포장이 화려하게 되어 있어 선물하기도 좋고 여러 개 맛보면서 카카오의 맛의 차이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선물용 박스도 너무 예쁘고 보기만 해도 맛있는 초콜릿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중에 요 까넬라라는 초콜릿이 가장 유명하고 1등 수상한 초콜릿입니다. 부드럽지만 바삭한 겉 초콜릿 안에 부드럽고 풍부한 초콜릿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먹는 동안 재밌었어요. 특히 카카오에 따라 초콜릿 무스를 만들어 파는데 아주 유물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부베 때보다 카카오의 맛이 진하고 부드럽어요. 까넬라는 정말 이 집에만 있는 특색 있는 초콜릿이니 오셔서 맛도 보고 기념품으로 초콜릿을 사가고 초코무스도 맛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La chambre aux confitures, Bussy. 라는 곳이고 고급 재료로 계절잼을 만드는 곳입니다. 파리 시내에 몇 곳이 있네요. 잼 장인이 수제로 직접 다 만든다고 해요. 몇 가지 맛을 보고 한국에 사갔는데 저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토스트에 발라 드시더라고요. 저는 가을 끝 무렵에 가서 무화과가 주력이었는데 사과, 배, 패션후르츠 등 엄청나게 다양한 잼들이 많았어요. 특히 좋았던 것은 예를 들어 배잼이면 일반 배가 있고 배와 바닐라 잼이 또 있어서 여러가지 취향껏 고를 수 있는 것이었어요. 파리에 계시면서 제가 추천드린 빵집에서 바게트를 사서 이 집 잼을 발라 먹어도 정말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한식이 땡길 때 대체할 만한 아시아 음식점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아시아 음식점은 쥐기의 맛집으로도 유명한 사누키아 우동 전문점입니다. 밤 9시가 넘었지만 웨이팅이 40분 넘게 했습니다. 우동에 여러 토핑을 추가해서 먹을 수 있고 일품 요리로 튀김 요리도 많습니다. 밥이 땡기면 덮밥도 좋고요. 소고기 우동, 새우튀김, 모둠튀김, 규동을 먹었는데요. 깔끔한 우동 맛이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가라아키는 정말 맛있었어요. 무난한 우동집이고 유명하니 줄이 짧다면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재방문 의사 100%인 중국 음식점 르 만다린 프로방스입니다. 파리에서는 도저히 보기 힘든 빨간 비주얼입니다. 고기 양도 진짜 엄청 많고 냄비도 진짜 커요. 마늘이랑 고추, 고기, 부재료가 팍팍 들어가 있는데 30유로 정도였어요. 진정한 혼탕에 배 터지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엄마랑 파리 다녀온 지 1년 됐는데 아직도 회상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에 베트남 음식이 유명한 거 아시나요? 1800년대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화하여 그때 베트남 음식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위칸티네라는 베트남 음식점이고 꽤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어요. 메뉴도 엄청 다양하고 재료도 신선했어요. 만두도 따끈하고 후루룩 넘어가는 맛이었고
밥이 땡겨서 비빔밥 같은 덮밥을 주문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양도 많고 신선해서 덜 기름진 거 먹고 싶을 때 자주 가는 곳입니다. 제가 애정하는 도시인 만큼 정말 엄선해서 맛집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추천드린 곳을 꼭 계획에 넣으셔서 맛있는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맛집 추천이나 추천드린 맛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파리 여행 되세요.